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퀴즈 N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국고처 사부 송관종입니다. 날씨가 제법 따뜻합니다. 쌀쌀한 가운데 약간 따뜻한데 다음 주에도 우리 시장도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텐데, 자, 다음 시장 우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먼저 미국 시장을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좀 강화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AI 관련주들의 버블론에 대한 이제 그 우려감이 다소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실 이제 앞으로는 시장 지배력이 조금 약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해졌지만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강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인텔은 이제 애플의 저사양 칩을 생산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자, 시장의 온기가 크게 확산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고,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거고 그에 따른 우리 시장은 어떤 게 주도주로 성장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종목 상담이나 또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정욱 캐스터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해결하는 국고처 4부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주도주 교체 본격화, 바이오 새 주도주 되는데요. 강의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꼭 짚고 가야 할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제약바이오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의 안과질환 치료제 아이젠 델트가 캐나다 보건부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습성 황반 변성부터 당뇨병성 황반 부종 등 주요 적응증을 모두 승인받았고요. 이미 미국 허가를 확보하면서 북미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D램과 낸드를 통합한 메모리 개발 총괄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HBM4 등 차세대 메모리 개발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인데요. 여기에 디지털 트윈 센터도 신설하면서 AI 팩토리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면서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납품 규모가 크게 늘었고요. 현대차 역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며 AI 로봇 적용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2차 전지 소식입니다. 엔캠이 중국 CATL과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소식에 주가가 16% 넘게 상승했습니다. 배터리 전해액 공급량은 총 35만 톤으로 5년간 공급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회사 측은 내년 흑자 전환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방송과 관련해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정답을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 유튜브 댓글창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는요. 바이오 투자 시 가장 주목할 것은입니다. 보기는 1번 임상, 2번 재무 안정, 3번 파이프라인, 4번 기술 수출인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강의 함께 하시면서 답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의 후에는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강의 주요 섹터의 종목인 ABL바이오와 셀트리온, 또 삼성전자는 우선 상담으로 먼저 연결되니까요. 해당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는 오늘 오전 10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주도주 교체 본격화, 바이오 새 주도주 되는데요. 제약바이오주의 관전 포인트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송관종 파트너의 강의 바로 만나보시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은 어떤 게 주도로 떠오를까요? 그리고 다음 주는 책장을 넘기면 벌써 12월이 성큼 다가와 있는데, 자, 12월 연말에는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소폭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주도주로 떠오를까요? 자,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였죠.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전보다는 좀 약화됐다. 자,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가 뭐 미증시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AI 버블론이 다소 약화되기만 하면 튀어 올라갔는데 그게 한 3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늑대소년이 돼버렸다. 한 번 그런 흐름이 나왔고 또 2번, 3번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얼죽반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약화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섹터가 어디냐? 바로 제약바이오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차기 주도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지 좀 모르죠. 자, 그렇다면 왜 외국인들은 제약바이오를 담고 있나? 이렇게 보면 일단 글로벌 빅파마들의 특허 만료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도 정말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놓칠 수 없고 갖은 노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특허 절벽 400조. 근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 K바이오 관련주들이 어떤 파이프라인의 가치만으로 이제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FDA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의 플랫폼 관련주들이 랠리를 좀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코스피로 전이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 자,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는 약간 눌림목을 주면 저가 매수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도 2차 전지도 지난 수요일인가요? 짱대 항목을 만들어냈어요.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0%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반발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건 이제 시장에 대한 자신감도 있거니와 그동안 이제 랠리가 나왔으니 싸질 때 좀 사볼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바이오에 집중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반도체가 약간 주춤하고 2차 전지도 탄력이 둔화될 때 바이오 쪽에 집중이 나왔다. 그 징표는 ETF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19개가 바이오라는 거죠. 그만큼 바이오에 대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좋아졌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헬스케어 쪽 그리고 또 바이오 액티브 쪽 ETF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 외국인 기관들은 왜 이렇게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집중할까요? 자, 그 가장 좌장격인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을 했고 추가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기술 수출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그런 온기는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나 펩트론으로 전이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8군의 상승률을 보인 건 ABL 바이오죠. 근데 ABL 바이오는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리다.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 가치가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돋보이는 게 BBB죠. 뇌혈류 장벽. 두 번째는 이중항체. 그리고 세 번째는 ADC 이제 네옥 바이오라는 그 자회사를 설립해서 미국에 이제 상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빅파마에게 팔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ABL 바이오는 특히 이제 알테오젠의 공백을 메울 걸로 보여집니다.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결정이 되면 그때는 ABL 바이오를 끌어올려서 시총 1위를 만들겠죠. 그래서 ABL 바이오는 갈 길이 구말리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ADC의 강자 리가캠 그리고 장기 지속형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비단 우리 시장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왔냐 아니면 미국도 이런 흐름이 나왔냐 이렇게 살펴보면 자, 미국에서도 빅테크 관련주들이 한 5.5% 반락을 할 때 일라일리나 머크나 화이자는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죠. 다우존스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도 강해졌고 또 그 특히 이제 비만 치료 관련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AI에서 바이오로 약간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차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게 계속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끝날지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왜 기존에는 우리 이제 플랫폼 가치가 좋은 기업들만 튀어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런 온기가 이제 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400조 원에 달하는 특허 절벽이 임박했다. 지금 2025년부터 시작을 해서 줄줄이 2030년까지 특허가 190개가 만료가 됩니다. 블록버스터급 신약 좋았었는데 그 시장 파이를 키웠고 지금은 이제 그게 특허 만료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빅파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부분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형 변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조금 여기에다 뭔가를 가미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특히 여기에다가 금리나 기대감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싼 저금리로 빌려서 뭐 임상도 진행하고 뭐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게 제약 바이오 쪽인데, 자, 이 상황이 이제 이렇다 보니 이번에 그 알테오젠이 머크의 SC 제형을 이제 추가로 했죠. 그래서 이번 주인가요? 그 머크 SC 제형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정표가 있을 때마다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는데 유럽 쪽에 이제 키투르다 SC에 대해서 품목 허가가 됐겠죠. 그래서 한 300억 못 되게 마일스톤을 이제 수령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한 테마가 아니면 어떤 한 섹터가 이제 주도주로 떠오르게 되면 단발적으로는 3개월이나 6개월, 많게는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제 한 하늘에 두 임금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강해졌을 때 또 이쪽이 약간 쉬어는 가지만 그래도 다음번에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섹터가 바이오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 또 차세대 모달리티 그다음 또 뭐 기술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우리 K바이오의 경쟁력이 확실히 강해졌고, 자, 이제 그게 가장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술 이전이죠. 사실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기존에 올라갔던 패턴을 보면 뭐 임상을 단행했는데 탑라인 데이터가 좋더라, 아니면 이제 FTA 승인이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한껏 올라갔다가 약간 좀 꼬그라지고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경쟁력을 가져가는 게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기술 이전하는 게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 ABL 바이오 그 BBB 플랫폼이 좋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오피가 1조 원 정도에 했었는데 그 소문이 GSK로 가서 4조 원대 기술 수출했고 이번에는 또 미국 기업도 또 이런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일라일리도 근 4조 원에 육박하는 요 정도의 기술 수출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이 야, 기존에 알테오젠이 더 잘 나갔는데 ABL 바이오가 치고 올라가네. 그럼 좋아, 이제 알테오젠도 그만큼 더 치고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이런 부분이 유한양행이나 리가켄 바이오나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 국내 기술 수출액이 18조도 역대 최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이어지고, 내년에는 이제 이런 온기가 임상, 2상, 3상에 있는 기업들로 확산이 되겠죠. 야, 이제는 이런 K 경쟁력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빅파마들도 우리에게는 이제 뭔가 돈을 좀 많이 지불하면서 이걸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죠. 자, 우리 K바이오 위상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일라이리가 마운자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다. 그럼 그런 이유는 뭘까요?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플랫폼 기술력이 크다. 지금 우리 K바이오의 경쟁력, 특히 이제 비만 치료 관련주들의 경쟁력은 어떤 한미약품은 이제 신개념의 비만 치료제, 살도 빠지고 근육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먹으면 이제 약간 속이 불편하는 그런 현상인데 이걸 최소화하려면 자주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 지속형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 이제 뭐 ADC나 이중항체나 또는 SC 제형 이런 쪽에 우리가 강점을 갖는데 이쪽도 좀 강점을 가질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통해서 CDMO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야 한국 깨끗해 그래서 FDA 승인도 많이 받아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유한양행 또 렉나자나 아니면 기타 키트루다 SC 제형 이런 것들로 통해서 FDA 승인이 많았네. 오 그럼 한국하고 하면 임상 성공률도 높고 괜찮겠다 해서 K바이오의 빠른 실행력 그리고 플랫폼의 가치 요게 증폭이 되면서 빅파마들이 한국을 많이 선택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이 글로벌 기술 이전의 핵심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한 1,300% 저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뭐 1,300%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또 집중 베팅을 했던 ABL 바이오는 지금 한 1,000%가 넘어서고 계좌를 찍힌 게 뭐 1,000% 이렇게. 근데 그게 집중 베팅한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두 종목이나 기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전이가 될까요? 일단은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코스피에 있는 반도체 관련들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잘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코스피 종목들이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살리면 바로 좀 재점화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간 좀 눌러줬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반격을 시도하겠죠. 물론 이제 새롭게 상장한 그 기업은 이제 하루 이틀 눌림목 주고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이제 반격을 시도하겠죠. 자, 만약에 다음 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이게 같이 움직인다면 이제 이거에 한미약품,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되겠죠. SK 바이오팜이나 이런 종목까지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그래서 기존에 이제 코스닥이 잘 올라갔다면 앞으로는 코스피 쪽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저 요게 진행이 되면 이제 야 코스닥도 올라가고 코스피 대형주도 올라갔네. 그럼 이제 중소형 그런 임상이나 또는 이제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도체 다음은 이제 2차 전지도 반등이 나오고 뭐 반도체도 반등이 나오겠습니다만 바이오가 바톤 터치를 해서 연말 연초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이제 어떤 쪽이 강세를 보일까요? 기본적으로는 플랫폼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이나 뭐 펩트론이나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고, 여기에다가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겠죠. 근데 이제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기존에 이제 잘 올라간 기업들 말고 뭐 또 사이즈가 적은 뭐 대화제약이나 이런 종목들도 강점을 보이겠죠. 그리고 ADC나 이중항체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강점을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CDMO 사업이나 아니면 이 실적 성장이 담보가 되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해지겠죠. 그럼 이제 기존에 이제 완제약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각종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경쟁력이 회자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종목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주 이후에는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더 개선이 된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근데 바이오 종목들은 한 11월 달, 12월 달 이럴 때는 좀 약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이제 대두주 양도세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완화되면서 이쪽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특허 절벽이 400조에 달한다. 그래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걸 원하는 빅파마들이 많아졌고 우리 국내 K바이오 플랫폼 관련주들이 지금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좋아지고, 이런 온기가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탄력이 약화됐을 때 코스피로 이제 섹터별 순환매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중소형 관련주로도 확산이 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을 것이다. 근데 알테오젠이 치고 올라갈까요? 알테오젠은 약간 탄력이 둔화됐어요. 이제 사실은 금요일 날 짱대 항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우려감, 요게 이제 약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알테오젠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약간 뜸을 들이면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전개되겠죠. 자, 그런데 지난 이제 금요일 날 ABL 바이오는 강하게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살면서 어떤 하나에 정말로 집중했고 그 다음에 승부를 걸었던 게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 1000%가 넘어섰어요. 근데 이제 베팅을 뭐 40%부터 많게는 뭐 100%까지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리스크가 있는 바이오를 근데 바이오도요. 외국인 기관 들어가 있고 또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것은 아주 안전하게 베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한 종목을 해서 15억을 벌었는데 자꾸 남편이 팔고 싶어해. 그래서 그걸 팔고 갈아타자.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식은 오히려 못 가는 건 버리고 잘 가는 건 잘 살려야죠. 대신 잘 살리는데 탄력이 둔화되면 그때는 약간의 비중을 줄여야 되겠지만 탄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섣부르게 매도한다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복리의 효과가 이제 급등할 때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500% 수익률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100%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나 될까요? 수익률이 600%가 아니라 1000%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500%인 상황에서 100%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빨리 팔수록 손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ABL 바이오가 다음 주에 뭐 하루 이틀 숨고름이 나오고 주 중반에 치고 올라간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뭐 3천당 제약은 뭐 300% 좀 못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5일선, 10일선 안착하면 튀어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주도주들이 시총 사이즈가 큰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뭐 로킷 헬스케어나 이건 한 380% 올라갔고 근데 추가로 21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펩트론은 약간 좀 진폭은 있는데 이건 뭐 지금 한 1000% 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제약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이런 기업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볼 게 프로티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로킷 헬스케어 보면 뭐 한 300~400%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항상 초기에 이런 걸 공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니까 세네 개 주들을 잘 보자. 그래서 세네 개 주들을 초반에 사거나 아니면 적어도 21선 위에서 탄력을 받을 때 산다면 단기로 뭐 200~300%는 기본으로 잘 나올 수 있다. 대부분 보면 그런 거죠. 이거 이제 올릭스도 마찬가지고 대신 61선을 꺾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단기 관점으로 봐야죠. 다들 보면 에이프릴 바이오도 항상 수급선 20하고 60이 수렴이 돼서 상승이 탄력을 받고 61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우상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뭐 하자. 저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위주로 해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제가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쯤에서 지금 전화도 많이 오고 할 텐데 그 종목 상당의 방법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정우 캐스터께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주 투자 시에 가장 주목할 점을 물어봤는데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네 가지 보기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이 있다면 남겨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알려주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 주요 섹터의 종목인 ABL 바이오와 셀트리온, 또 삼성전자는 우선 상담으로 먼저 연결되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의 날카로운 분석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 오늘 오전 10시에 이어집니다.
주도주 교체 본격화, 바이오 새 주도주 되나를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바이오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남은 강의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만 치고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니고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관련주도 상승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언제 올라갈까요? 자, 다음 주에 반등은 나오겠죠. 숨고르기도 나오고 연말, 연초 요때 한번 튀어 올라가는 그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럼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잘 움직이는데 삼성전자 계속 올라갈까요? 물론 올라가겠죠. 프로그램 매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차를 두면서 올라가고 요즘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쉬어갈 때 그때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숨겨진 승자들, 요게 이제 어떤 것들이냐? 대부분은 이제 HBM 관련주에 집중을 했고, 자,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은 DDR5나 이런 것들 뭐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갔고, 오히려 이제 관세 폭탄을 맞을 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사실은 들고 있는 분들은 오래 묵혀 있는 분들은 이제 좋았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는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폭탄이 불러온 캐파 증가 이런 것들로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 또 중국이 이제 다 해보는데 반도체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 반도체 자초 요것이 한국의 소비부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반도체가 이제 반짝 반등 이후에 숨고르기를 거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HBM으로 이제 작년 또 올 초까지 이제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앞으로도 더 추가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다만 그 HBM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DDR5나 기타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갔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 DDR5 모듈 계약가가 한 60%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고, 현물가도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죠. 특히나 보통은 이제 제조사가 공급자 위의 어떤 G에서 재고를 이제 컨트롤하는데, 지금은 공급사나 수요사나 재고가 지금 바닥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이루게 되면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캐파를 증설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후공정 업체들의 검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HBM의 병목이 일반 D램으로도 전이가 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재고가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이제 슈퍼 사이클 초입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 중간에 가다 보면 너무 과열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앞으로 그 반도체는 내년에도 추세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재고도 제조사에서도 없고, 그다음 수요처에서도 이제 재고가 많이 부족하다. 그럼 당연히 이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겠죠. 자, 가격이 인상이 되면 비싸네. 야, 좀 공장 돌려. 밤새 해서 좀 팔아보자. 이런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장비 발주가 늘어나고, 또 당연히 소재도 많이 필요해서 단가도 인상이 되겠죠. 그럼 이제 많이 만들었으면 이제 검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공정 장비의 마진 레버리지도 확대가 되는 이런 양상이 전개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쉬어간다고 한들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관세 100% 두들겨 맞겠다 이런 이제 반도체가 오히려 이제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미국 정부의 이런 의지가 있는 거죠. 자, 미국 정부가 스타게이트에 5천억 달러 AI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AI 랠리가 재점화가 됐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못 해내는 부분이 반도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대만을 침공해서 태평양 앞바다를 이제 자유롭게 나다니면서 하시라도 미국의 서부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교도부를 확보할 것이고, 또 하나는 반도체. 요거 이제 도저히 우리가 반도체 굵기는 안 되니 TSMC를 먹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요걸 자꾸 제어하기 위해서 애리조나로 TSMC 공장으로 옮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이나 요걸 다독거리면서 우리 편에 안 서면 너희 관세를 많이 두들길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 자꾸 이전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반도나 아니면 요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난번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많이 어려웠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상당히 힘들었었죠. 그런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뭐 TSMC나 삼성이나 이런 데를 다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메리트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가 많이 발달하죠.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AI나 이쪽 수요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이제 스타게이트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를 많이 늘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메모리나 뭐 패키징 이런 쪽에 수요가 늘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검사 장비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건 단순히 이제 끝나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추세적인 어떤 성장 산업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고평가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장이 주는 대로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원래 이제 성장 산업인데 아주 뭐 블루오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스테이하게 성장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을 핸들링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빅머니들의 어떤 말에 의해서 어떨 때는 AI 버블론이 제기가 됐다가, 어떤 때는 순간 또 AI에 대한 버블론이 완화됐다, 또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춤출 필요 없이 항상 시장의 움직임을 선행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은 이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지만 앞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HBM에서 소캠이나 DDR7이나 이런 이제 메모리 폼팩터로 다변화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단기로는 일시적으로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봐야 된다.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 블랙엘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불이 붙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내년에는 좀 격동의 시기도 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이제 중간 선거도 있겠고, 자 그럴 때 엔비디아나 이런 이제 민주당 자금줄은 어떻게든 그쪽에서는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끌어올리려면 뭐 블랙홀 출하가 늘어났다, 아니면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요걸 이제 제어하려고는 공화당계 자금들은 요걸 제어를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테슬라를 띄우려고 할 것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면서 움직임은 개선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쉬어가는 동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올라갔죠. 21선 돌파하고, 그것도 이제 약간의 그 프로그램 매수도 좀 가미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간 조정을 받아야만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미증시 흐름을 따라서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이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나 반도체가 쉬어갈 때, 그때 이제 어떤 종목이 튀어 올라가죠? 로봇.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AI의 뇌, GPU, 그리고 로봇의 몸,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가 이제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한 2030년대 중반까지는 글로벌 로봇 시장이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한 16에서 30% 진행이 될 것이고, 협동 로봇 요 시장은 이제 30% 이상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제 젠슨왕이 와가지고 치킨 헤딩을 했었죠. 자, 그때 폭탄 선언을 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피지컬 AI 핵심이 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어떤 글로벌 IT 기업들의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이 협업 부분이 우리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더 자극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로봇 관련주들이 또 글로벌 중심축으로 최근에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기존에 잘 올라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런 것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제 새롭게 상장을 했던 클로봇이나 이런 게 잘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동안 안 올라갔던 이제 로봇주들이 계속 치고 올라가죠. 그럼 우리는 기존에 잘 올라간 종목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고 항상 상승 초기에 있는 성장이 담보된 기업들을 매수를 하고, 그게 잘 치고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이런 게 좋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요즘 안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 보신다면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단순히 그냥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건스테인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대형 IBG들이 이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 이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당연히 도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귀결이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예전에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그래요. 테슬라 지금 저렇게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올라갈까요? 지금이 저점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테슬라가 자동차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옵티머스나 아니면 뭐 또 자율주행이나 기타 우주항공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분명히 테슬라를 띄우겠죠. 자금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옵티머스나 이런 모멘텀으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양상이 전개됐고, 그로 인해서 국내 로봇주들은 뭐 액추에이터나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용 본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SI 업체들, 웨어러블 업체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그 잘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말고 상승 초기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는 틀렸냐? 그건 아니고 2차 전지는 아마 한 12월 달에는 한번 스퍼트를 할 걸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 스퍼트가 강하게 올라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2차 전지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게 뭐 유럽 시장에서 일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기존에 이제 잘 올라갔던 그 대형주들은 좀 어떤 분위기만 자극이 되면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분위기는 올해 초에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세액공제 축소나 폐지됐고 또 기존에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준화되고 또 중국이 이 시장을 다 먹고 있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붐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관련 기업들이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텐서리를 좀 맞았을 때 한때는 뭐 정말로 크게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약간 좀 실적이 좀 꼬꾸라지면서 이제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ESS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장기 계약이나 또 마진이 좀 높은 이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그런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리튬 가격도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이제 예전처럼 리튬 관련주가 강한 테마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이제 먹으라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움직임 때문에 한 번씩 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2차 전지는 항상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보시라 했죠. 차라리 대형주로 하든가 아니면 ESS 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제 요
리튬 관련주라든가. 근데 지금 리튬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대형주로 가는 게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시장이 잘 되어가면 지금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싶죠. 그리고 정말로 좋은 거 하나에 베팅을 해서 끌고 가면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먹고 크게 먹는 방법을 선택한다. 근데 매일 먹는 방법은 뭘로 하는 게 좋냐?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게 좋죠.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갔어요? 자, 이번 주에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테마가 부재하죠.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하면 빅머니들도 약간 주춤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새내기주들이 강점을 갖죠. 바이오가 올라가는 분위기면 그 바이오 관련 새내기주들, 반도체가 움직이면 관련 새내기주들 이렇게 튀어 올라왔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큐리오시스, 근데 이런 것들이 폭발력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 며칠 만에 막 54%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었고, 또 그 뭐 안전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런 새내기주들이 튀어 올라가죠. 그래서 알트도 급등이 나오고. 그럼 이제 항상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주식이 간단해요. 정말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주식은 항상 바닥권에서 안정된 데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튀어 올라가면 일단은 마우스에 손이 가야죠. 차익 실현을 하려고. 그래서 알트죠. 처음에는 치고 올라가면 일단 짱대 한번 뽑아 올리면 그때는 팔 때도. 그럼 이제 급등이 주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시간 정도는 이어져요. 여기 3분 차트로 21선이죠. 3분마다 봉이 하나씩 생기니까 60분이면 어떻게 생겨요?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20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내에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급등 중이면 이렇게 이제 급등일 때는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문자를 이제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노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서 어쨌든 상한가를 치면 그 다음 날은 무조건 팔아주는 게 맞다는 말이야. 9시 30분 내에. 그래서 여기 이제 억지로 장후반에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 탄력이 좀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날 급등이 나오면 15분이나 30분 이내에. 그래서 전날 상한가면 상한가 유지가 되면 홀딩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이제 보내드리는 여기에 문자였는데 10% 이상 급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면 맞다는 거죠. 15분이나 30분 내에. 그래서 1,000만 원만 투자하면 얼마예요? 이런 매매를 하면서 바이오가 올라가면 바닥권에서 바이오 베팅을 해서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단기로 하루에 몇 %씩 수익을 내야만 더블 시세가 날까요? 하루에 5%만 나도 한 달이면 더블 시세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저점 매수를 9시 3분, 6분, 7분에 매수했다가 급등하면 팔아주면 당일에도 뭐 9%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저런 건 약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한다 그러면 그 관련주를 한번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고속이 항상 주가는 눌림목에서 사고 급등할 때 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잘 올라가는 것들은 끌고 올라가고 호롱생명과학이나 그다음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반도체 올라가고. 근데 급등이 나오는 종목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20선 위에서 이렇게 5선, 10선 수렴이 되면 치고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최근에 DIC나 뭐 노타 이런 것들은 뭐 90%, 80% 이런 게 며칠만 해도 나오니까 그런 종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